여러분 혹시 돈을 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피 같은 돈을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돈을 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돈을 쉽게 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버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쉽게 말을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직접 돈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돈이 되는 걸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들 속에서 내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외부 모임도 줄어들고 만나야 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로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집에서 콕하면서, 그래서 집콕이라고 하죠. 집콕하면서 혼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소주나 맥주를 마시면서 혼술하고 난 다음 그 빈병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분리수거함에 놓고 버리신다고요? 그렇게 했다면 이미 당신도 돈을 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할 때 그 가격 속에는 분명 100원이라는 공병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주 라벨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마시고 난 다음에 그걸 반환하고 돌려받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에이, 겨우 100원 때문에 귀찮은데 마트에 가서 또 들고 가서 교환해야 되잖아 하는 마음이 드세요? 그렇다면 이미 마음속에 돈을 소홀히 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결제할 때 이런 질문하죠.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봉투값 50원, 100원 따로 내는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카트로 물건 구입하고 내려놓고 왔을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100원을 꺼내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꺼내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미리 내가 쇼핑백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미 돈을 주고 사용했던 비닐봉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는 분명 그 50원, 100원이 아까워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할 텐데 왜 이런 공병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보다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은 공병보증금 이외에도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광역철도의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미반환 건수가 272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수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려 13억 6,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교통카드 보증금 500원이라면 사실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요. 이렇게 많이 돌려받지 않았다라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그 돈을 불리는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고 불리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병을 모아서 반환하는 것은 과거에 나이 드신 분이나 노인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 또한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한번 봐보세요. 작은 돈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없죠. 분명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돈이라도 새는 돈이 없도록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큰 돈을 모으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공병이든 교통카드든 이런 보증금이든 구입하는 순간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이미 돈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라보면은요, 버려지는 돈들이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 생각이 나실 거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투자 수익이라는 건 아직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보니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투자라는 게 어떤가요? 확실히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자의 시작은 내 손에 있는 이 돈부터 제대로 지킬 줄 알았을 때,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과 습관에서 시작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모르고 버리고 있던 돈은 없는지, 내 주머니에서 새고 있는 돈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분명 여러분들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바꿔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